네, 오늘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진행성 담관암, 그중에서도 MIDH1 변이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 이부시데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치료가 참 까다로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왜 담관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미충족 의료 수요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잘 아시다시피 담건암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발견됐을 땐 이미 70% 정도가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단계인 경우가 많죠. 문제는 1차 항암 치료 이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발병률과 사망률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새로운 치료법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자 프로파일링 기술 덕분인데요. 간내 담관암 환자의 약 14%에서 아주 특별한, 우리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겁니다. 네, 바로 이 14%의 환자들이 가진 공통점, 오늘의 주인공인 ID1 돌연변이입니다. 이 돌연변이가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종양대사 산물입니다. 2-하이드록시글루타레이트, 줄여서 2-H라고 부르는데요. 정상세포에는 거의 없는 물질인데 IDH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2-H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암 성장을 촉진하는 주범 역할을 하는 거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먼저 IDH1 효소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럼 이 돌연변이 효소가 멀쩡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를 암을 유발하는 E2HG로 마구 바꿔버려요. 이렇게 쌓인 E2HG가 정상적인 세포 분화는 막고 암세포는 계속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타겟이죠? 바로 이 E2HG 생성을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보시데닙이 등장합니다. 이 약물의 기전과 특성을 살펴보시죠. 이보시데닙은 MDH1, 즉 돌연변이 IDH1 효소만을 아주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설계된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중요한 건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의 성장 동력엔 2HG 생성을 원천 차단해서 병의 진행을 막는 그런 세포 증식 억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먹는 약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죠. 이 약이 얼마나 타겟에 정확하게 작용하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삼상 임상 연구에서 이보시데닙을 투여했더니 혈중 2-HG 수치가 평균 97%나 감소했어요. 이건 뭐 약물이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보시데닙의 효과를 증명한 핵심 연구, 바로 클라리디 연구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라이디는 굉장히 잘 설계된 글로벌 3상 임상입니다. 이전에 한두 번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암이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보시데닙 투여군과 위약군으로 나눠서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1차 평가 지표는 바로 무진행 생존 기간, PFS였습니다. 즉, 약물 투여 후에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본 거죠.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했습니다. 위약군의 PFS 중앙값이 1.4개월이었던 것에 반해 이보시데닙군은 2.7개월로 거의 2배 가까이 길었습니다. 이걸 위험도 측면에서 다시 해석해보면요. 이보시데닙이 질병 진행이나 사망의 위험을 위약 대비 무려 63%나 감소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인 수치죠. 통계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위험비, 즉 hazard ratio가 0.37이고 P값은 0.0001 미만입니다.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PFS가 개선된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이게 과연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즉 OS 연장으로까지 이어졌을까요? 근데 OS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이유로 위약군에서 병이 진행된 환자들도 이보시데닙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거든요. 실제로 무려 70%가 교차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보정해줄 특별한 통계 분석이 필요했죠. 그렇게 교차 투여의 영향을 보정하고 분석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정된 위약군의 OS 중앙값은 6개월이었는데 이보시드닙군은 10.8개월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PFS에서의 이점이 OS 개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네, 지금까지 주요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환자가 견디기 힘들면 안 되겠죠. 다행히 이보시데닙은 전반적으로 내약성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설사, 오심, 피로 같은 비교적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이상 반응이었고요. 덕분에 치료 중에도 환자들의 삶의 질이 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QTC 연장 가능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심전도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보시데닙은 MIDH1이라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만을 위한 정밀 표적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임상을 통해 PFS와 OS 모두를 개선하는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죠. 그러면서도 내약성이 좋아 환자의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큰 혜택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시데닙의 등장이 MIDH1 변이 담관암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약물을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